업체명 슬립스타, 주력 아이템이 친구류. 네. 업력은 14년, 오래 네. 하셨네요. 고인물입니다. 네. 연매출 20억,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22년 상반기 지마켓 글로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셀러 성장 스토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기획해 봤는데요. 말 그대로 신청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2차 영상으로 인터뷰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슬립스파 조민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업체 소개 먼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제2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수면을 지원합니다. 슬립 가이더 조민희 대표입니다. 아, 네.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네. 긴장 좀 풀려고. 네. 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8개 업체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차 선발할 때도 좀 치열했고요. 네. 워낙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았고, 그다음에 2차 영상으로 하는데 거기선 좀 더 이제 애걸복걸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도 선정하는데 힘들었지만 아무튼 축하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차, 3차 진행하면서 좀 무리한 요구도 할 거고 정보 공개도 요구를 할 텐데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업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저희가 가감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내보낼 예정이니까 네. 네, 최대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수면과 관련한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업체다. 그러면 베개나 이제 침구류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시는 건데 네. 특별히 이제 수면과 관련한 아이템을 취급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는데 현재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하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일자목도 생기고,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학생은 아닌데. 그죠? 네. 그다음에 커피, 뭐 카페인 과다 섭취. 이거 제가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베개나 침구류 등을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말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이제 사전조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명 슬립스파. 네, 처음에 이걸 듣고 약간 느낌은 스파 목욕용품인가 했는데 침구류. 네, 네. 그래서 주력 아이템이 침구류. 네, 업력은 14년, 오래 네. 하셨네요. 고인물입니다. 네, 연매출 20억,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잘 나가는 업체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야. 이렇게 매출액도 14억, 20억, 뭐 업력은 14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고인물 아니야? 이게 진짜 신규 판매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야?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창업 처음부터 스토리를 이제 간략하게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네. 나중에는 다시 본론으로 오겠지만 네. 그 맥락에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창업 전에 원래 뭐 하셨던 분이세요? 네. 아 이런 것도 여쭤보는 네,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창업 전에 뭐 했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 회사 생활은 일단 대기업 F&B 네. 그쪽 계통에서 일을 했고요. 중견기업.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이제 포워딩 회사라고 무역 회사를 좀 다녔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두 군데 회사를 다녔고 회사 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다. 네, 일반 쉽게 직장인. 얘기해서. 네, 그럼 왜 맞습니다.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이제 제 바로 위 사수가 저랑 이제 직급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 제가 주임일 때 네. 부장 직급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아빠. 네, 뭐 약간 아빠요. 이런 느낌. 네. 네. 쳐다도 못 보는. 그렇죠, 네. 그렇죠. 시키면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부장님 일단은 그때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네. 술 드시면 엄청 좀 고민을 많이 사람은 솔직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미래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주임한테. 네. 아, 저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동일하게 나중에는 저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고민을 할 거 좀 빨리 하자. 그 얘기를 네. 너무 자주 반복해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미래가 너무 처참해서 힘든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단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맨날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네. 내가 그런 부장님의 잔소리와
그다음에 나의 어떤 미래 걱정에 의해서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을 정하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고 나오신가요? 아니면 그냥 창업할 때 제가 처음에 친구랑 했어요. 네. 친구랑 했는데 친구가 공장에 다녔거든요. 이모 공장, 네. 이모부 공장, 아 이모 이모부 네네. 공장인데 그 바로 옆에 공장이 전기 매트에 아 네. 네, 온수매트 이런 거. 네, 네네. 전기 매트에 원석 있죠. 안에 건강에 들어가는? 좋은 건강에 네네네네. 좋은 그런 뭔지 알죠. 자수정 네 그쵸. 이런 거를 하나씩 박아주는 업체였어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업체 물건을 갖다 팔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네. 뭔가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어. 같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무모한 거죠. 거. 그쵸, 그쵸. 그렇게 뭔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친구 만나나요? 한 2년 안 본 것 같아요. 지금- 2년. 아니 그 같이 사업을 하면 멀어질까 봐 네. 가족이랑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까 이제 뭐 전기 매트 쪽으로 할 거다라고 근데 실제 아이템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네. 이제 다른 거니까 나오셔서 하셨던 뭐 첫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뭐 첫 아이템이 좀 소개하기가 좀 그런 경우라면 기억에 남는 14년 동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이템이 있다면 네.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전기 매트도 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또 판매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 중에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때 한참 핸드폰 투명 케이스가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아, 네. 시작점인가요? 핸드폰 케이스 시장? 네. 아, 그래요? 네. 네. 배수 시장이 엄청 높았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핸드폰 케이스를 똑같은 형태로 팔면은 굉장히 싸게 파는 업체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길 가다가 길거리에 사는 그런 아이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템 이 핸드폰 케이스를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핸드폰 케이스에 그림을 좀 그려보자. 네네. 네, 그래서 그림을 좀 이쁜 그림 같은 거 아니면 유명한 화가의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판매를 했죠. 본인이요? 직접? 제가 그리지 않고 아. 친구의 여자친구, 친구의 누나, 아. 누나가 또 네일 아, 아트, 여러 명이 그리네요. 네, 네일 아트 이제 이런 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단 다 이용을 했죠. 아. 그래서 그때 1,000원에 이제 매입을 해서 네. 그걸 14,80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률은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10개 들어오면 10개 그림을 사람이 그렇죠. 직접 그려야 되는. 네, 그러니 뭘로 그려요? 물감으로 그려요? 아니면은 뭐 그때 이제 레이저 프린터? 아니요.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았고요. 네, 그 유화 뭐 이런 아, 네, 기름으로 아크릴. 그리는. 네, 나중에 뭔지 이제 알죠? 굳히는 이제 네네네. 그 제가 정확히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유화는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떨어지지 않게 맞죠, 맞죠. 후 처리를 하고. 공업용 페인트 아마 그런 걸로 네. 네,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이제 사업 구조를 잘 못 짰으니까 대량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양산이 이제 안 네, 되는. 한계가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나는 뭐 직장 생활이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요. 확실히 잘 됐을 땐 창업이 좋은 거고 안 됐을 땐 직장이 좋은 거니까. 네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창업을 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회사의 뭐 목표나 혹은 팀 목표, 그런 KPI 이런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뭐 팀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펼칠 그렇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경주마 같은 거죠. 네. 가려놓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내가 창업을 하면 중간중간에 좀 열려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해보고 싶은 것도 좀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좀 표현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좋았고, 뭐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회사 좀 퇴근 내 마음대로 출퇴근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막 로망이죠. 네, 로망을 생각하고 하는데 실상은 근데 해보면 더 바쁘잖아요. 잠을 못 자죠. 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후회스럽다. 아, 내가 이거 창업을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이 생기면서 이제 업종 전환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리더는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이제 혼자 다 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애로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사수도 있고 팀원들도 있고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이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면 혼자 이제 개인 창업하는 경우에는 우산이 있다가 없는데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상황. 거기서 비닐 하나 붙잡고 뛰는 그런 느낌이랄까? 야, 이게 굉장히 상반되네요. 근데 방금 전에 질문 드렸던 거랑 지금 네. 드린 거랑 장단점인데 거기에 음. 외로움과 외롭지 않음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료가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제 보통은 내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창업을 하면 혼자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여럿을 만나기까지는 근데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밤새 술만 먹으면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론을 원하는 게 아닌데 뭔가 내 마음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없으니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창업 시작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요즘 시대로 이제 오셔서 현업 네. 얘기를 이제 들려주셔야 되는데 네. 베개의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요즘에 네. 베개를 쳐보면 뭐 경추 베개, 메모리폼 베개, 계절 베개, 라텍스 베개, 그다음에 뭐 우유 베개, 마약 베개 뭐 별의별 베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이제 이런 마케팅을 조금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약간 이런 거에서 어느 추세로 가는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물렁하면서 뭔가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 기능성 베개 이렇게 부르나요? 네, 그런 게 조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슬립스판이 이렇게 좀 많은 상품들이 좀 등록돼 있고, 네. 그리고 베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 뭘 보고 지금 현재 이런 쪽에 회사의 리소스를 투여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업체들이 정말 빨리 많이 생겼다가 또 빨리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업종이 이제 그렇겠지만 일단 소비재 제품들은 일단 진입 장벽이 좀 낮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업체의 그 제품이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 지인분들 중에 제가 베개를 판매를 하니까 X약 베개 이런 베개를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광고하는 걸 보고 사셨는데, 네. 거기 내용을 이제 보고서 배면 너무 편하고 잘 잘 것 같아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별로였대요. 그래서 그 베개를 이제 다 치워버리고 이제 다른 제품, 다른 베개를 이제 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이제 이슈성을 끄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품질이 안 좋다던가, 베개를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 다음날 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소비자 경험, 사용 경험이 나쁘면 재구매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뭔가 발견을 하고 여러 제품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구매를 한 다음에 그걸 사용을 하고 그때 느낌이 경험이 좋아야지 나중에 이제 재반복 구매를 할 텐데, 그래야 이제 선순환 구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업체들이 이제 빨리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라고 아까 이런 표현을 네. 쓰셨는데 그게 이제 자극적인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고객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 고객이 이 베개를 구매해서 체험을 하고 배 보고 자 보고 네. 이걸 써봤더니 이 베개가 되게 좋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서 그게 이제 누적돼 갖고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경쟁력을 앞에다가 일단 쏟아버리니 사용한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면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핵심 경쟁력을 상품의 질 그리고 만족도에 보시는 건가요? 혹시? 첫 번째는 그쵸, 그 아이템이 일단은 고객들한테 선호도에 좀 맞는 상품이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느껴져야 되겠죠. 네. 그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일단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테니까 네. 저는 일단 그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그걸 충족시키기에 슬립스파가 하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잖아요. 신발을 예를 들면 신발도 다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 베개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나? 많으면 두 개? 이 모델 갖다 다 모든 사람들이 쓰라고 해요. 베개는 그 목을 잘 지지해주고 받쳐줘야 되는데 수면 중에 사람마다 그런 목의 길이나 형태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뭐 일자목, 거북목, 네. 뭐 이렇게 U자목이라고 하나요? 휘어져 있는 C자형 목, 뭐 등등. 저는 일자목입니다. 네. 그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 달라. 저희 농담이다. 체격에 또 뭐 상체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여자 남자 체격이 다 다르듯이 베개도 이제 키와 몸무게에 맞춰서 적당한 높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높이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의 베개를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길이랑 폭이네요.
길이 폭보다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아, 높이인가요? 네. 폭, 저는 이제 높이라고 생각한 게 폭이었는데 아무튼 요렇게 길이랑 그다음에 여기 목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네. 것들. 네. 그 이후에 이제 텐션,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네. 이제 거기에 커버 내용 들어가고 뭐 등등등. 네. 그래서 다양성을 좀 갖춰야 다양한 신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런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굉장히 되게 많은 후기들을 봤는데 그 후기에도 이 내용들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일반성이라고 하는 거를 공통적으로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성품을 뽑아낼 때 어떤 사이즈로 어떤 길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업력이 좀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팔기 되게 힘든 아이템이겠구나. 근데 오래 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 후기가 좋고 진정성이 좀 있는 상품들이 그래도 롱런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네. 마켓, 시스템이라고 노출 구조 뭐 이게 하나가 있고 판매자, 아이템이 다 한다 뭐 이런 관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구매 행위를 통한 이제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슬리스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매 행위나 만족도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아이템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좀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관련한 것들이 약점이신 건가요? 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약점이라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이제 소비 행태도 시대 정신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블로그들을 많이 봤다가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듯이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이해랑 시대에 맞는 그런 신제품을 빨리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또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빨리 현행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SNS로 이제 하던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던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도 또 어느 정도의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판매 업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판매자분들은 워낙 좋은 교육 내용이나 콘텐츠들이 많아서 요즘 시대에 맞는 딱 최적화된 그런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지 못하면 좀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널의 이제 변화, 사람들이 네. 보는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각도 변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검색하는 키워드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그 신세대 언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언어도 변하고 고객의 요구도 변하고 그다음에 보는 채널이나 기기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또 뭔가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거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방송 경험이 없는데 그렇죠. 좀 어쩌라는 거야. 네. 이런 건데 그래도 억지로 이제 이거를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판매자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예를 좀 생긴다. 시스템이 어렵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진입 장벽은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해보면 조금씩은 높아지는 약간 허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만 갖춰서 판매를 하면은 일단 제품 판매가 일어나던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순위권 5위 안에 들어가는 상품 페이지 정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떤 디자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컨텐츠를 구성하는 능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네. 이거 좀 풀이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세 페이지를 영상으로 옮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글로 표현하면 블로그인 거고 이게 한 세 박자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해놓고 그거를 글로도 풀고 이미지로도 풀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어차피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네.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보고 누가 블로그 체험도 해보셨나요 혹시? 해봤죠. 그죠? 네. 그 블로그 쓰시는 분들 보면은 뭘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놓으신 상세 페이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거의 그거 보고 따라하잖아요. 네, 거의 복부.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결국에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욕구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컨텐츠의 기획은 결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시작된
이미지와 글이잖아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풀어내는 거니까 음. 그 컨텐츠가 심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되게 좀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는 거고 사람들의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변하고 그런 게 이제 바뀌는 순간에 새로운 신조어나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고 그거를 또 누군가가 글과 상품과 이미지 그걸로 표현을 하면 또 그걸 이제 영상으로 파는 약간 네. 이게 약간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가 할 게 되게 많아진 거죠. 그렇죠. 네.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음.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는 요즘 시장에서 네. 그렇죠. 마지막 공식 질문하고 이제 1차 영상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지마켓 옵션이란 슬립스파에게 현 시장에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리 슬리스파라는 회사가 이커머스업을 시작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켜준 약간 사관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마켓 옵션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판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적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준 그런 사관학교.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마켓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마켓 옥션 그리고 그러니까 플랫폼 그다음 판매자들도 요즘 또 세대들에 맞춰서 다른 서비스나 소비 형태에 조금 더 맞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좀 눈치 보시는 약간 네. 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이제 플랫폼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리고 네, 추억을 같이 했던 시작을 같이 했던이죠. 추억이 네. 아니라 시작을 같이 했던 이제 사관학교 같은 느낌, 뭔가를 가르침을 줬나 봐요. 지마켓 옵션이. 그럼요. 네. 네. 3주라는 시간 동안 지마켓 옵션과 저희 컨설턴트들이 슬리스파에게 어떤 발전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모두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랑 이제 슬리스파랑 상의를 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네. 2차, 3차를 거쳐서 성장 과정의 폭이 여러 요소에 의해 이제 달라지겠지만 왜냐면 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즌이 다가올 수도 있으신 거고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기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신뢰합니까?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하셔야죠. 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